다시 이어서 볼게요. 방금 78번 문제 봤는데 78번은 그 방금 배웠던 수익적 지출도 나왔고 좀 전에 배웠던 적요 8도 나오잖아요. 당연히 이제 적요 8이 생각이 잘 안 나면 앞으로 적요 8 파트랑 또 묶어서 봐야 되죠. 그래서 일부러 하나씩 그 좀 상기를 시킬 만한 주제를 섞어서 넣어놓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자극을 안 주면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몰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걸 알고 넘어가야 돼, 계속.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진도만 나가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적요 8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시고 이제 다음 주제는 감가상각입니다. 79부터 82까지가 전부 다 감가상각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유형자산 하면 딱 감가상각이거든요.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 반드시 나오니까 감가상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주제가 비유동자산에서 비유동자산 중에 유형자산. 그러면 각각 그 그룹마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유형자산을 왜 갖고 있냐 하면 사용하려고. 사용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유동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현금화 속도를 말하잖아요. 유동자산은 내년까지 현금화가 되는 애들을 말을 하죠. 그럼 비유동자산은 내후년부터 현금화가 되는 애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이후에 현금이 되는 애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유형자산은 사용할 거잖아요. 내가 사용하는데 돈이 들어올 리는 없어요. 왜냐면 팔아야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사용하면서 돈을 번다 이 말이지. 서서히.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사용하면서 돈 현금화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투자자산은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사용하면서 현금화. 그 정도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이 비유동 자체가 장기를 의미하니까 장기랑 사용이 붙어요. 난 오랫동안 사용할 거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에는 두 가지 뜻이 숨어 있는 거죠. 사용을 하는데 오랫동안 쓴다. 그러면 오랫동안 쓰려면 감가상각을 해야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쓰려면,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처음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가 사용한 만큼 비용 처리를 계속 하는 걸 말해요. 할부죠, 할부. 이걸 이제 좀 있어 보이게 말을 하면 원가의 배분이라고 하고요. 원가의 배분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또 의미를 분석해보죠. 원가는 제가 쓴 돈이라고 했죠. 그러면 자산을 이야기하는데 원가를 이야기한다. 취득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취득할 때 쓴 돈 그게 자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배분한다 이 말은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할부로 쪼갠다 그런 의미죠. 그 감가상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원가의 배분.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일단 뭐 전반적인 개념은 이렇고
그래서 이걸 이해했으면 이제 예시를 봐야겠죠. 79번 문제. 79번 문제는 결산일이라고 되어 있는 결산일 12월 32일이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이 말은 계상 이 말은 회계 처리해서 장부에 올린다 이 말이니까 뭐 별뜻 없습니다. 그냥 분계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리고 감가상각은 12월 31일에 합니다 원래. 그리고 79번은 자동결산이에요. 분계를 사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냥 뭐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한 번은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 항목이 3개 있는데 기계장치 제조부, 차량 운반부 제조부, 비품 영업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얘네들은 이만큼 사용해서 가치가 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전제는 당연히 옛날에 샀었을 겁니다. 근데 얼마에 샀었는지 지금은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1년 동안 써서 가치가 떨어진 부분만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감가상각은 사용을 해서 가치가 떨어진 걸 말하니까. 그러면 이때 기계장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계장치를 샀을 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보면 지금 200만 원 돼 있는데요. 그냥 가상의 분계를 만들어 볼게요. 기계장치를 1000만 원에 샀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없다 치고 무시하고 현금 주고 샀다고 해볼게요. 기계장치를 샀어요. 뭐 상각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제일 쉬운 방법으로 볼 거예요. 정액법이라고 있는데 이름이 정액법인 이유는 일정한 금액, 정해진 금액, 일정액으로 똑같이 감가상각을 한다고 해서 정액법인데요. 그럼 만약에 5년을 쓴다고 했다 하면 그냥 5로 나눕니다. 1000만 원. 그러면 200씩 5번 하면 1000만 원이 떨어지니까 제일 쉬운 방법인데 사실 현실감은 없어요. 왜냐면 뭐 자동차나 휴대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1년 동안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지거든요. 거의 반토막 나고 시작하죠. 근데 정액법은 그걸 반영하지 못해요. 그냥 편의상 N빵 쳐버리는 거죠. 5로 나누는 거.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할게요. 그럼 처음에 1월 1일에 샀다고 칠게요. 1월 1일에. 그리고 나서 12월 31일이 된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꽉 채워서 썼죠? 그럼 나는 이 1000만 원짜리를 5년 동안 쓴다고 가정을 하니까 실제로 가치가 얼마가 떨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200만 원이 떨어졌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니까 장부는. 그러면 원칙상으로는 기계장치가 200이 줄어야 맞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계장치 1000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기계장치 200을 떨어뜨리면 그걸 직접 차감이라 그래요. 진짜 기계장치에서 200을 빼버리는 거니까. 근데 직접 차감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대손충당금처럼 차감 계정을 따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계정 과목으로 간접적으로 빼는 걸 간접차감이라고 하는데 회계에서는 간접차감하는 방법을 선호해요. 그 이유는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선 기계장치가 200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기계장치 대신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사용을 해서 가치가 떨어진 부분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게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첫 해 200, 두 번째 400, 600, 800, 1000 그걸 나타내주는 계정 과목. 그러니까 누계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근데 이때 누계라는 말 자체가 자산, 부채, 자본만을 말을 합니다. 수익, 비용은 누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수익, 비용도 한 1년 동안은 누계가 되지만 여기서 누계는 그 기한 없이 무기한 누계를 말하니까 그러면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인데 유형 자산의 차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형 자산을 한 개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기계 장치도 있고 차량 운반구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겠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 자산의 개수만큼 있어요. 이게 앞에서 배웠던 대손충당금과 좀 흡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기계장치 전용이 따로 있다는 소리죠.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하나밖에 없으면 기계, 자동차, 건물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야 되잖아요. 그럼 관리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마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손충당금처럼. 그럼 얘는 원래 기계장치 200이 깎였어야 되는데 대신 깎여준 거니까 자산의 감소 성격인 겁니다. 그러면 자산이 200이 줄었으니까 자산 줄면 비용 처리하죠. 써서 없어져 버린 거니까 그럼 얘는 비용이 오는데 감가상각 B 대손충당금 대손상각 B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B 이렇게 들어가요. 감가상각 B 200 감가상각비 비용이거든요. 비용이면 숫자가 500, 800, 900. 근데 지금 감가상각이라는 이슈는 유형자산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이고 그러면 사용은 500, 800밖에 없어요. 사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영업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500, 800 중에 고르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계장치는 제조부인데 이건 뭐 기계장치는 당연한 게 본사에 기계장치가 있을 리는 없어요. 제품 만드는 건데 본사에서 제품 만들진 않죠. 그러니까 기계장치는 필연적으로 500번이에요. 500번까지 골라주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 두 개가 세트거든요 지금. 그럼 이 두 개의 회계 처리를 하고 그 장부의 잔액을 확인해 볼게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나. 기계장치 1000만 원에 사왔으니까.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 이게 차감 계정이니까 뺍니다. 200만 원을. 그리고 밑에 뺀 게 나오고 있죠. 뺀 건 800이죠. 이게 장부 금액이거든요. 앞으로 차감 계정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채권, 매출 채권, 기타 채권에서도 대손충당금이 차감 계정이었고, 그럼 항상 차감 계정이 있으면 그 차감 계정을 빼고 남은 금액을 장부 금액이라고 해요. 왜냐면 실제 이게 가치니까. 그러니까 장부 금액의 개념 자체가 빼고 남은 걸 말하기 때문에
가끔씩 문제에서 순장부금액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애초에 장부금액 자체가 순수한 개념이죠. 1000에서 200을 빼고 남은 거니까. 그러니까 순장부금액, 장부금액 같은 말이고. 이것도 말장난이죠, 사실.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 이걸 보면서 왜 굳이 직접 차감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말고 기계장치 200을 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장부에는 그냥 기계장치 800일 겁니다. 왜냐면 1000에서 200을 그냥 빼버렸으니까. 그럼 그냥 장부에는 기계장치 800으로 남겠죠? 그럼 얼마에 사서 얼만큼 썼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해지는 거지. 근데 따로 기재를 하면 1000만 원에 샀었는데 내 생각엔 200 정도 썼다 라는 걸 쉽게 알려줄 수 있죠. 그럼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기계장치에 가까워질수록 거의 다 썼다 정도로 파악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참고로 이 200씩 깎는 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씩 가치가 떨어진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1000만 원에 샀다. 이건 팩트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네. 이 기계장치가 언젠가 가치가 없어진다. 1000만 원에 샀고 빵원이 될 거다. 이 두 개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1000만 원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나는 5년 동안 하겠다. 그건 내 맘이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떠냐면 기계를 보통 10년 이상 쓴다고 해요. 근데 비용 처리만 5년에 압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기계를 딱 처음에 사잖아요. 그러면 앞에 5년 동안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돈을 덜 버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건 돈을 덜 번 게 아니라 돈을 덜 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감가상각비를 압축적으로 잡아버리니까. 그럼 반대로 말하면 6년 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가상각비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 기계는 쓰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1000원만 남기고 계속 쓰거든요. 그럼 6년째부터는 비용을 안 잡고 기계를 계속 쓰는 거야. 왜냐면 난 1000만 원을 미리 비용 처리했으니까. 그럼 그게 어떤 효과를 불러오냐면 신생기업이 있고, 그러니까 6년차 된 제조기업이 있고 1년차 된 제조기업이 있겠죠. 그럼 둘이 똑같은 수익을 낸다고 할게요.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일까요? 6년차 기업이겠지. 왜냐면 기계를 쓰는데 비용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업종이에요. 고인물들은 비용 없이 쓰고 있어요. 이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돈을 얼마 벌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계상 얼마 벌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장부로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격을 알려고 회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을 100%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용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하는 거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성격을 파악한다라는 거지. 그럼 장부금액 800. 그럼 이걸 해마다 할 거 아니에요. 12월 31일마다. 그럼 이 두 번째 붕괴를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럼 이때 겉으로는 이 회계 처리만 하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 누계액은 쌓이고 있겠죠. 계속. 잔액은 쌓이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두 번 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이 돼 있겠죠. 그럼 장부금액은 저절로 6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고 있어요. 잔액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럼 79번 답을 적었죠. 그럼 이게 기계장치 제조부에 대한 답이고요. 그럼 다른 거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차량 운반부 제조부 있죠. 그럼 차량 운반부는 공장에도 차가 있고 본사에도 차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에서 쓰는 차다. 그럼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부 이렇게 들어가겠죠. 차변에는
감가상각비 500. 이게 또 패턴이 대손삼각비랑 또 비슷하네. 왜냐면 회계는 똑같으니까요. 이름만 바뀌고 똑같은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비품 영업부는 대변은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이겠죠. 차변은 800번 감가상각비겠지. 근데 분개를 할 필요는 없다. 자동결산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분개를. 근데 뭐 그렇게 낼 리는 없는데 좀 헷갈리는 사례를 하나 좀 알려드리면, 이거 예시를 한번 든 것 같긴 한데, 공장에서 쓸 차 한 대 사고 본사에서 쓸 차 한 대를 샀다. 1000만 원씩 주고 샀어요. 두 대 샀습니다. 그럼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럼 소속이 다르죠? 근데 둘 다 자산이란 말이야. 이걸 살 때는 그냥 차량 운반부 2000이에요. 자산은 나누지 않아요. 자산은 내 거잖아요. 내 거는 그냥 내 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차량 운반부 2000을 적어요. 현금 2000. 네, 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차를 살 때는 이 소속이 어딘지 안 나와요. 그냥 차를 2천만 원어치 샀구나. 심지어 얘가 뭐 2천만 원짜리 한 대인지 500만 원짜리 네 대인지 알 수는 없어요. 이 분개만 보고는. 근데 실제로는 그 감가상각 자산을 사면 따로 등록을 해놓는 곳이 있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알 수는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알 수는 없겠죠. 그리고 나서 감가상각을 똑같이 200만 원씩 한다고 할게요.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차량 운반부에 대한 감가상각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대변은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부 200만 원씩 두 대죠. 얘는 지금 차량 운반부의 차감 계정이니까 자산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1000만 원에 200, 1000만 원에 200이면 총 400이 떨어진 거죠. 자, 이제 비용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차인 건 똑같잖아요. 근데 공장에서 200 쓰고 본사에서 200 쓴 거죠.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비용에서. 500번 감가상각비 200. (800번) 감가상각비 20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올 땐 몰라요. 써야 알아요. 근데 이렇게 내면 헷갈리니까 안 내요. 그러니까 일부러 3개 내놓고 다 다르잖아요. 자산도 다 다르고. 그렇게 안 헷갈리니까. 근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79번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사실 분개는 할 필요는 없지만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예시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다른 건 당연히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대변은 왜 합쳐서 쓰는 거예요? 처음에 합쳐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0으로 따로 나눠서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200, 200으로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소속이 그냥 같으니까 자산. 그러니까 어차피 내 거. 그러니까 내 거 2000이죠. 그러니까 공장도 내 거, 본사도 내 거잖아요. 사올 때는 2000이죠. 그럼 여기서 200씩 떨어져도 결국 400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00씩 써도 돼요. 근데 어차피 400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1000 써도 되는데 근데 감가상각비는 합치면 안 되죠. 쓴 곳이 다른데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나누는 거고 자산은 나눠 써도 되지만 합쳐지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좀 힘들긴 한데 이해를 해놓으면 같은 원리로 계속 가니까 그럼 대손충당금도 이해하고 감가상각 유계획도 이해하고 계속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각 잡고 생각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이해를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79번은 분계를 사실 할 필요는 없는데 첫 문제니까 해봤고요. 그래서 감가상각 관련된 문제는 79번이 잘 나오거든요. 그냥 사실 금액만 쓰면 돼요. 분계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다음 문제 80번으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80번은 왜 나왔냐 하면 79번이 너무 쉬우니까. 그럼 이거는 아무도 안 틀리거든요. 왜냐면 주어진 금액을 적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틀리니까 출제자가 좀 섭섭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틀리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80번 낸 거예요. 그러면 80번도 금액만 적으면 되거든요. 근데 79번은 답을 아예 알려줬고요. 80번은 계산을 해서 구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현실감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정확히 말하면 컴퓨터가 금액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그냥 시험이니까. 그럼 여기 정액법 아까 말씀드린 거 했죠? 이름은 일정액법. 매년 똑같아요 매년. 정액법 정도는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실제로 나왔으니까. 정액법 계산 공식. 감가상각 할 때는 3개가 필요해요. 첫 번째 얼마에 샀는가, 그걸 취득원가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데 있습니다.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뺍니다. 여기 취득원가도 있고 잔존가치도 있죠.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괄호를 쳐놨죠. 그리고 나누기를 할 거거든요. 나누기 내용 연수. 그래서 3개가 필요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취득원가가 4천만 원이다. 그럼 내가 4천만 원을 줬으니까 이 기계는 4천만 원인 거죠. 뭐 이건 안 어렵고. 그럼 잔존가치는 뭐냐면 이게 내용 연수가 5년이잖아요. 이 말은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제로 몇 년을 쓸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난 회계 처리만 5년 동안 하겠다. 그러니까 금액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5년 동안 하겠다. 그럼 이 잔존가치는 내가 5년 동안 회계 처리를 할 거잖아요.
그럼 5년 후에 남아있는 가치가 잔존가치예요. 여기선 잔존가치가 없어서 와닿지가 않는데 그냥 예시를 들어보면 잔존가치가 400만 원 이렇게 써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말은 내가 4천만 원짜리 주고 산 기계를 5년 동안 회계 처리를 하겠다. 내 5년 동안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 400만 원이 남는다. 그럼 여기서 정확한 건 취득원가예요. 취득원가는 정확한 거죠. 왜냐면 4천 주고 산 거를 정확한 사실이니까. 근데 잔존가치랑 내용연수는 뇌피셜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냥 난 5년 동안 회계 처리를 할 거고 5년 뒤에는 400을 남기는 걸로 하겠다. 누가 나한테 뭘 할 겁니까? 내 장부인데. 그러면 이때 금액을 한번 넣어볼게. 400 잔존가치라고 하면 취득원가 4천 빼기 400 잔존가치를 뺀다 그랬으니까 그럼 3600이죠? 이걸 5로 나누면 돼요. 금액이 너무 복잡한가? 금액이 좀 복잡하네요. 720만 원 나오는데 3,600만 원을 5로 나눈 거거든요. 그럼 그 결과물이 720만 원이에요. 6년으로 할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면 600 나오니까 딱 계산하기 편하죠. 그러면 1년에 600씩 깔아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잔존가치는 남아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빼요. 빼버리면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외를 시켜버리는 거지. 그럼 400은 빠져나갔으니까 대상이 3,600인 거죠. 그럼 걔만 6으로 나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역으로 600을 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1년에 600씩 까는 거야. 그럼 6을 다시 곱하면 3,600인 거지. 그러니까 잔존가치를 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잔존가치를 0으로 해놨는데 실제로는 1,000원으로 합니다. 보통. 왜냐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기계장치 보통 한 15년 막 이렇게 써요. 10년 15년. 근데 그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년 동안 압축적으로 팍 땡기고 6년부터 공짜로 쓰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기계는 쓰고 있는데 회계 처리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1,000원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냥 기계가 있긴 있으니까. 다 까버리면 기계가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걸 뭐 비만가액이라고 해요. 잊지 않기 위해 놔두는 금액. 근데 뭐 여기선 그런 것까지 따지진 않겠지. 왜냐면 1,000원 넣어버리면 금액이 이상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럼 얘는 계산하기 편하죠? 0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잔존가치가 0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을 빼는 겁니다. 안 뺀다라고 하면 안 돼요. 잔존가치가 0이니까 0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지. 그럼 이제 4,000을 6으로 나누면 5로 나눠야죠. 5로 나누면 800이잖아요. 800이란 걸 알았죠? 그 800이 79번에 써져 있는 그 금액인 거야. 근데 79는 그냥 알려줬죠. 아무도 안 틀린다 했죠? 80번은 이제 조금씩 틀리겠지. 계산 공식을 모르면. 그러니까 80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정액법 정도는. 근데 잔존가치가 무조건 0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공식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살짝 거슬리게 해놓은 게 이건 의도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1월 2일에 취득했죠. 그러면 정확히 말을 하면 80번도 결산이라니까 12월 31일. 왜냐면 감가상각을 12월 31일에 하니까요. 근데 굳이
1월 2일로 해놓은 거는 생각을 좀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기계를 1월 2일에 샀고 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감가상각 언제부터 하는지 말씀드렸죠? 사용 가능한 때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취득일이에요. 취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사용을 하든가 말든가 그건 네 사정이고. 그럼 1월 2일부터 바로 감가상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364일이죠. 그럼 정확히 따지면 800만 원은 1년 동안 다 썼을 때 금액이거든요. 364일 쓰면 이론상으로는 800만 원을 365로 나눴다가 364를 다시 곱해야 돼요. 정확하게 따지면. 근데 감가상각은 방금 그 개념은 일할이거든요. 하루 단위로 쪼개는 걸 일할이라 그래요. 할부할 때 쪼개는 거. 근데 감가상각은 월할로 하거든요. 12개로 쪼갠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게 덩어리가 더 크죠. 365로 쪼개는 것보다는 12개로 쪼개는 게 관리하기가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1월 2일이 거슬리잖아요.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는 하루만 써도 한 달을 썼다고 봐요. 그럼 1월 2일에 샀어도 1월 한 달 다 쓴 걸로 간주해요. 그게 그냥 편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극단적인 예시로 1월 31일에 취득했을 수도 있죠. 하루 썼죠, 하루. 안 써도 상관없죠. 그럼 1월을 한 달 다 쓴 거예요. 그럼 그렇게 치면 너무 좀 극단적인 거 아니냐, 손해보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실제로 11개월 쓰고 12개월치 비용이 떨어져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5년이면 60개월이죠. 60개월을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럼 1월 31일에 산 게 이게 한 달치가 인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첫 해에 11개월 썼는데 12개월이 돼버리죠. 그럼 마지막에 맨 뒤에 60개월째 있잖아요. 걔를 안 잡으면 돼요. 하루 쓰고 한 달 잡아버렸잖아요. 그럼 마지막 달 없는 걸로 해버리면 된다고. 그럼 똑같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한 방법으로 가는 거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원래 취득일을 1월 1일로 주는 게 가장 정확한데, 그러니까 1월 15일 줘도, 1월 2일 줘도, 1월 27일 줘도 그냥 얘네 1년 다 쓴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12분의 12예요. 800만 원 곱하기 12분의 12.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실제로 꼭 1년 쓰겠습니까? 기계를 1월 1일만 취득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2월 2일에 취득했으면 11개월 쓴 거죠. 그럼 12분의 11 쓴 만큼 비용 처리해야겠잖아요. 쓴 만큼 가치가 떨어졌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추가로 해보면 이때 80번 문제가 20년 문제거든요. 2020년 문제. 그러면 2020년, 이거 참고로 적어두세요. 그 80번 문제가 2020년 결산일이에요. 이것까지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그럼 이게 2020년 결산을 할 때 취득일이 2020년 2월 2일이면 12분의 11만큼만 쓴 거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3월 2일이면 12분의 10이겠죠.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취득일이 2019년 3월 2일인 거예요. 2019년 3월 2일에 취득을 하고 지금은 2020년 결산인 거지. 그러면 취득이 작년이란 소리거든요. 그러면 작년은 3월 2일부터 썼으니까 10개월치만 했겠죠? 올해는
12개월치지. 그러니까 취득연이 지금 연도와 다르면 개월수를 따질 필요가 없죠. 19년 3월에 샀으면 19년에 10개월치 했을 거 아니에요. 20년은 12개월 썼죠. 당연히 1년 풀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월수는 취득연이 지금 결산 연도랑 같을 때만 고려를 하면 되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죠. 당연하잖아요. 네, 뭐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장난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4000 빼기 0 나누기 5까지밖에 모르거든요. 무조건 800으로 때려놓고 있겠네. 근데 10개월 썼는데 1년치 하면 내 손해거든요. 그러진 않겠지. 그래서 개월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건 취득년과 결산년이 같을 때. 근데 다르면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까지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액법 관련된 이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79번은 너무 쉽고요.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문제고, 이제 80번은 계산, 간단한 계산이 들어가는데 취득 연, 월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다. 일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네, 그 정도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감가상각은 내일 마무리할게요. 뭐 정률법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일단 감가상각은 좀 어려워서 오늘 여기서 끊고 내일 이어서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